안녕하세요. 사이탐구 세계사 기출분석 특강 이다지입니다. 여러분 벌써 19강이네요. 19강은요. 서아시아사, 즉 이제 이슬람 국가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8강부터 일본사, 서아시아사, 그러니까 이슬람 제국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인도, 동남아시아사 이렇게 배우는데요. 이런 나라들을 세계사에서는 각국사라고 하죠. 이 각국사 파트에서 몇 문제가 출제되는지 아시나요? 총 3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적은 것 같지만 여러분 한 문제도 소중하죠. 자, 이 3문제 중에서 2문제는 일본사와 이제 이슬람사에서 매년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문제가 인도랑 동남아시아사에서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배우게 되는 이슬람사 반드시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슬람사에서 지금 제일 중요하게 출제되고 있는 부분은 오스만 제국입니다. 총 3번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근대적 개혁 운동, 탄지마트 부분이 또 출제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이제 그 다음 강의 20강은요. 문제 풀기 전에 전체 주제 개관을 먼저 다 하고 내용 정리를 한 이후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서아시아사, 이슬람사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자, 이슬람사는 4가지 포인트에 맞춰서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실 때도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하실 수 있어요. 우선적으로 중심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어디를 수도로 했는지 아니면 어느 곳을 바탕으로 활동했는지 중심지 아셔야 되고요. 요 내용 정말 잘 나오죠. 어느 나라와 대립했는가 혹은 영토를 확장했는가. 자, 요 내용 잘 나오고요. 지도자의 형태가 어떤지에 따라서도 어느 국가인지 시대를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4번째가 특징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이슬람교가 생기게 된 그 창시하게 된 그 배경에 있는 사람이 바로 무함마드 알리죠. 자, 무함마드 알리 때 이제 이슬람교가 생기고 난 이후에 첫 번째 타자인 정통 칼리프 시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통 칼리프 시대 때는요. 무함마드 알리가 죽은 이후에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해야 됐죠.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칼리프입니다. 칼리프는 정치와 종교를 다 지배하는 정교 일체 지배자를 뜻합니다. 지도자예요. 자, 정통 칼리프 시대 때 중심지는요.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요. 아라비아 반도의 또 중심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메카나 메디나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통 칼리프 시대 다음에 오는 국가가 바로 우마이야 왕조고요. 이 우마이야 왕조가 여러분들 전 세대의 이제 선배들은 옴미아드 왕조라고 배웠던 왕조입니다. 교육과정 바뀌면서 용어도 바뀌었어요. 체크해 두시고요. 우마이야 왕조 다음에가 아바스 왕조입니다. 아바스 왕조 이후에는 튀르크족의 진출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죠. 셀주크, 튀르크가 등장을 하고요. 그 이후에가 오스만 제국이 되겠습니다. 자, 오스만 제국 이후에 근현대사까지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아라비아 반도였다면 우마이야 때는 왕조 바뀌면서 중심지도 바뀌었죠. 어디로 바뀌죠? 다마스쿠스로 바뀝니다. 아바스 때는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하는 바로 바그다드가 있고요. 셀주크 튀르크는 너무나 많이 이제 수도가 바뀌기 때문에 한 곳을 쓰지 않을게요. 그 대신에 사료 속에 잘 나오는 건 중심지가 아니라 요 문구가 잘 나옵니다. 바그다드 점령. 자, 오스만 제국은요.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키고 거기에 있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시킨 이후에 거기를 새롭게 개칭해서 수도로 활용을 하죠. 거기가 바로 이스탄불입니다. 자, 이렇게 중심지 변화 보셨고요. 그 다음에 대립과 영토 확장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정통 칼리프 시대 때는요.
이 대립과 영토 확장에 있어서 전 세대 무함마드 알리에 이어서 어떻게 확장을 해 나가냐면 바로 아라비아 반도에서 좀 더 뻗어 나가죠. 그래서 사산조 페르시아, 약어로 쓸게요. 에스페르시아라고 했죠. 선생님이 사산조 페르시아와 이집트를 정복합니다. 자, 우마이야 왕조 때는요, 요거 서양사에서 봤죠, 여러분. 이베리아 반도에 진출하고요. 또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거, 북아프리카 지역도 진출합니다. 진출하게 되는 내용 체크해 보시고요. 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 우마이야 왕조의 세력을 막아냈던 전투가 여러분 뭐였나요? 투르 푸아티의 전투. 자, 요 사람까지 기억해둡시다. 동서양 통합 문제 대비해서. 자, 누가 막아냈나요? 카를로스 마르텔이었죠. 프랑크 왕국의 궁제였던 카를로스 마르텔이 막아냈다라는 내용까지 기억하시고요. 아바스 왕조 때는 어디까지 세력 범위를 넓혔죠? 바로 서역,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넓힙니다. 어떤 전투를 통해서? 탈라스 전투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느 나라랑 대립했죠? 당나라랑 대립을 했고 여기에서 이기면서 어떤 길을 차지하게 되나요? 비단길을 차지하게 되죠. 요 내용 좀 잘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더 기억해보면 여러분 탈라스 전투를 통해서 어떤 기술이 이슬람 세계로 넘어오죠? 제지술이 넘어오게 됩니다. 기억하시죠?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자, 제지술은 언제 발명되죠? 한나라 후한 때 체륜에 의해서 발명이 됩니다. 같이 내용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 볼게요. 셀주크 튀르크 때의 대립 내용, 가장 큰 대립 내용은 비잔티움 제국과 대립을 했죠. 비잔티움 제국과 대립을 했고요. 그러면서 어디를 점령하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 지역에 오는 이제 성지순례를 방해를 하면서 유발된 전쟁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내용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 때 대립했던 건 역시 비잔티움인데 중요한 점, 여기 비잔티움과 대립했다면 여기는 비잔티움을 멸망시켰고요. 요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잔티움 멸망시키고 그 수도를 계층해서 이스탄불 수도로 삼게 되는 내용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도자의 형태를 볼게요. 지도자는 조금 더 내려서, 자, 지도자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요 변천만 보시더라도 중심지 수도처럼 이슬람세의 변화를 한 번에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요. 일단 지도자가 정통 칼리프 시대 때는 요 칼리프가 지도자로 이제 지도자의 명칭으로 굳어지게 되고요. 이 칼리프를요, 어떻게 하냐면 칼리프를 선출합니다. 선출. 뽑는 거예요. 선출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4대 칼리프가 있어요. 4대 칼리프인 시아 알리가 살해됩니다. 암살돼요. 그러고 난 이후에 당연히 이슬람 세력 내에서 이제 좀 내분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시아 알리가 암살된 이후에 5대 때부터는요, 이 우마이야 왕조에서 계속해서 칼리프직을요 세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대립이 발생을 하는데, 이 우마이야 왕조가 세습을 하니까 이 왕조를 지지하는 수니파와 이 우마이야 왕조는 아니다, 우리의 진짜 지도자는 알리의 혈통이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는 시아파가 분열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이슬람교 하면 떠올리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테러라던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있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이슬람들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무슬림이라고 하죠. 무슬림들은 수니파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런 테러라던가 그런 쪽은 시아파랑 관련이 있고, 시아파는 굉장히 소수라고 해요. 자, 시아파가 이제 대립을 하게 되고요. 여기 이제 우마이야 왕조는 특징이 있었는데, 요런 상황에서
아랍인들만 우대해주는 아랍인 우월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아랍인 같은 경우엔 불만이 많았겠죠. 더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랍인 우월주의라고 하는 게 이슬람교에서도 통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실은 진정한 의미의 이슬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슬람교의 핵심 교리는 평등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종족만 우대한다?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실은 진정한 의미의 이슬람의 관점에서 보자는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이 시아파와 이 아랍인 우월주의에 반대하는 비아랍인이 세운 나라가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이 아바스 왕조입니다. 당연히 아바스 왕조는 이 비아랍인층을 지지층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아랍인 우월주의 아니었고요. 평등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수능에선 이런 문구가 나왔죠. 어떻게 나왔죠? 진정한 의미의 이슬람이다. 종족에 대한 차별이 없는 것에서 진정한 의미의 이슬람의 평등 사상을 실현한 국가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기 아바스 왕조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 형태를 보면 셀주크 튀르크족이 이제 오면서 튀르크족이 진출을 하면서 또 한 번 지도자의 형태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요, 정치를 담당하는 술탄이라는 자리가 생깁니다. 이거 기억해두세요, 여러분. 술탄이 셀주크 튀르크 때 생기는 말입니다. 정치적 지도자로 술탄이. 그리고 종교적 지배자는 칼리프입니다. 정교가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 차이가 있다는 거, 분리되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오스만 제국 때 또 한 번 변화가 있죠. 이때는 술탄이 곧 칼리프인 술탄 칼리프제가 됩니다. 다시 뭐가 되죠? 정교 일치의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스만 제국은요, 또 특징이 있어요. 중요한 특징 같이 살펴볼게요. 3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일단 종교에 있어서는요, 관용 정책을 했습니다. 관용을 베풀었기 때문에 여러분, 인두세만 내면, 세금만 내면은 종교의 자유가 있었어요. 또 하나 볼게요. 자, 이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에 독특한 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티마르 제도입니다. 티마르제는 다른 말로 군사적인 봉건제라고 합니다. 봉건제인데 군사적 성격이 속성이 강한 거예요. 티마르제는 이제 술탄의 직할지를 제외한 영토를 사령관이나 아니면 지방의 세력가에게 나눠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왜 생겼냐면요, 이제 하급 군인들에게 줄 봉급이 모자르게 되니까 이걸 땅으로 대신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또 하나 독특한 거 뭐 있죠? 이 시기 술탄의 친위 부대, 이름이 굉장히 예뻐요. 예니체리. 술탄의 친위 부대로 예니체리가 있었는데요. 이건 거의 이슬람교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잔인하기도 하고요. 예니체리는 어떤 건가요, 여러분? 소년들 중에서 이슬람교가 아닌 크리스트교, 특히 크리스트교의 소년들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술탄의 친위 부대로 만들죠. 그럼 선생님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닌가요? 위험하죠, 여러분. 이슬람교의 최고 지도자를 호위하는 부대가 크리스트교를 가진 소년들이라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교육을 받으면 거의 대부분이 다 이슬람교로 개종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슬람교의 자신감인 거죠.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이런 부분에선 잔인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예니체리 국왕의 친위 부대가 있었다까지 정리를 하시면요, 깔끔하게 정통 칼리프부터 오스만 제국까지는 정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스만 제국 다음으로 많이 나온다는 근현대사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오스만 제국은요, 상당히 이제 18세기 후반 지나면서부터는 힘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열강들의 간섭이 굉장히 강했어요. 특히 어디? 영국의 간섭이 강했고요. 내부적인 보수화나 부정부패도 강했고요. 오스만 제국의 식민지들이 독립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덩어리가 어디였죠?
그리스와 이집트인데 여기가 이제 독립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스 독립은 선생님이랑 같이 배웠잖아요. 어디에서 배우셨어요? 라틴 아메리카 독립 있었던 그 부분 바로 19세기사 할 때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에서 그리스가 독립했다고 했죠. 자, 그러면서 오스만 제국은요 점점 쇠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근대화 운동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겠죠. 자, 이 근대화 운동이 일어나던 시기에 또 있었던 전쟁이 있는데 바로 러투 전쟁입니다. 러투 전쟁이 일어나고 있던 그 시점에 오스만 제국이 약해지고 있던 시점에 일어났던 근대화 운동이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거죠. 뭐죠? 탄지마트입니다. 탄지마트. 탄지마트 개혁의 이름이에요. 탄지마트에서 이제 실시를 하면서 만든 헌법이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미드하트 파샤의 이름을 따서 미드하트 헌법이 생기죠. 미드하트법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실 거,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수립이 된 것이 바로 의회입니다. 의회가 생기게 되죠. 개혁이 이렇게 진행이 돼 나가고 있는데 중요한 결과물이 있죠. 자, 개혁이 진행이 나가고 있는데 그걸 증명해줘야 되는 러투 전쟁에서 오스만 제국은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이 중단이 되고요. 다 필요 없다. 돌아가자. 라고 해서 의회가 아니라 다시 전제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전제정.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반대하는 젊은 튀르크인들이 일어난 게 바로 청년 튀르크당의 활동이에요. 청년 튀르크당은 당연히 뭐를 했을까요? 이 전제정이 아니라 다시 의회 정치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했겠죠. 이 청년 튀르크당 같은 경우에 근데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오스만 제국은요, 여러분, 종이 호랑이 같은 존재예요. 점점 이제 식민지들이 독립해 나가고 영토도 점점 줄어들면서 이 오스만 제국 내에서는 튀르크 민족의 비중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 튀르크당의 단점이 극단적인 튀르크인만을 위한 튀르크 민족주의예요. 다른 민족에게는 이런 면은 굉장히 피해가 갔겠죠. 극단적인 튀르크 민족주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런 개혁이 진행돼 나가는 와중에 어디에 참여를 하나요? 청년 튀르크당 이후에요, 여러분. 바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합니다. 근데 오스만 제국도 운이 굉장히 없는 편이었어요.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는데 패전국의 줄을 쓴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1923년 우리가 아는 터키 공화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까지 보시면요. 이제 근현대사까지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는데요. 선생님 용어 수정만 잠깐 할게요. 여기 보시면 러투 전쟁이라고 했는데 튀르크니까 러튀라고 해야 맞겠네요. 그쵸? 러튀 전쟁이라고 이제 고치시고요. 여기까지 내용 다 하셨으면 메모하시고 우리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가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종교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고요. 선생님 이런 문제 출제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있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제 개정교육과정의 해설서를 보면은 종교와 문화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슬람교를 믿는 학생들이 거의 없죠. 선생님이 이제 이런 부분 수업할 때 이슬람교 믿는 사람 손들어봐 하면은 다 웃죠. 왜냐면 이슬람교가 어딨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3대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성이 있고 단독 문제로도 역사와 함께 출제될 수 있습니다. 보실게요. 자, 앙리 피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중세가 시작된 것에 게르만족의 침입이 아니라 7세기 아라비아 반도에서 탄생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만 봐도 아실 수 있죠, 여러분. 자, 7세기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탄생한 종교가는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중세에 대한 좀 새로운 시각이네요. 이슬람교가 탄생한 거를 중세 시작으로 봤죠. 바로 이슬람교라는 거 아시고 보기 들어가 보실게요. 기억, 불을 신성시하는 것은 이슬람교가 아니라 여러분 조로아스터교입니다. 그쵸? 니은 삼위일체설을 인정한다라고 해서 틀리네요. 삼위일체설을 부정하죠. 삼위일체설을 인정하는 것은 어느 종교? 크리스트교입니다. 자, 정답은 디귿 리을이 되겠죠. 디귿 리을 5번이고요. 한번 볼게요. 쿠란을 경전으로 삼는다. 맞는 설명이고요. 리을, 신에 의한 최후의 심판을 믿죠. 그럼 여기서 자, 이슬람교랑 여러분 크리스트교의 공통점 차이점 한번 구분해 보실게요. 자, 크리스트교 먼저 쓸게요. 크리스트교와 이슬람의 공통점과 차이점 한번 보실게요. 자, 여러분 공통점은요. 두 종교 모두 유일신을 믿습니다. 신은 한 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당연히 안 되죠. 우상 숭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두 종교 굉장히 비슷해요, 여러분.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두 종교 모두 믿고요. 자, 사람이 죽은 이후에 그 세계관도 비슷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죠. 지옥에 대한 개념도 있다. 이제까지 보시고요.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실 건데요. 우리가 방금 전에 문제로 풀어본 그 내용과 이제 유사합니다. 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크리스트교 같은 경우에는 삼위일체설의 경우에 삼위일체설을 인정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반대로 이슬람교는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겠죠. 핵심은 뭐예요? 삼위일체를 인정한다는 것의 핵심은 예수에 대한 입장입니다. 예수를 크리스트교에선 인간으로 보나요? 신으로 보나요? 신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가 인정이 되는 거죠. 반면에 이슬람교에서 예수는 신이 아닙니다. 무함마드와 같은 선구자일 뿐이에요. 예언자일 뿐이라는 거죠. 이해 가시죠? 또 다른 측면에서도 있죠. 구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을 이 크리스트교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슬람교에서 구원의 문제는 어떤 건가요? 선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선행의 문제. 자, 요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고요. 종교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지 않을게요. 여기 있는 내용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2번 들어가 볼게요. 밑줄 친 이슬람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밑줄 부분부터 먼저 보실게요. 자, 이후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하는 새로운 이슬람 왕조가 세워졌다. 다마스쿠스 여러분 어디의 중심지였죠? 우마이야 왕조의 중심지였죠. 이렇게 선생님이 정리해 주신 것만 봐도 왕조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우마이야 왕조고요.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더 위에 문장 읽어볼게요. 칼리프 계승을 둘러싼 분쟁에서 4대 칼리프 알리가 암살되었다. 이 시점에서 이미 정통 칼리프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그쵸? 자, 우마이야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보실게요. 1번,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켰다. 자, 요거는 바로 오스만 제국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킨 오스만 제국. 자, 2번, 예니체리 부대를 편성하였다. 요것도 오스만 제국의 술탄의 친위 부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 아바스 왕조의 의해 멸망하였다. 자, 맞는 설명이네요. 우마이야 왕조 다음에 아바스 왕조가 나오죠?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사산 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시켰다. 대립에 해당되는 측면이고요. 이거 어느 시대죠? 정통 칼리프 시대 때 아니고요. 5번, 셀주크 튀르크에게 술탄의 칭호를 부여했대요, 여러분. 부여한 쪽은 아바스 왕조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쉽죠, 여러분? 대립의 측면에서 이제 선생님이랑 정리하신 거 있잖아요. 중심지와 어느 나라랑 대립했는가를 구분하시면 쉽게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3번입니다. 밑줄 친 이 왕조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밑줄부터 보실게요. 이 왕조는 성립 직후 탈라스 강에서 키워드 벌써 나왔네요. 또 뭐 있어요? 고선지가 이끄는 당나라 군대를 격퇴함으로써 이런
기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아바스 왕조겠죠. 요번에도 어느 나라와 대립하였는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나왔습니다. 공부한다는 측면에서 두 번째 밑줄도 보실게요. 자, 이 왕조는요, 정치와 문화의 측면에서도 아랍인들의 특권을 없애고 외래 문화를 폭넓게 받아들였대요. 아랍인들의 특권을 없앴다. 우마이야 왕조 때는 아랍인 우월주의였죠. 여기선 특권을 없앴다고 합니다. 바로 진정한 의미의 이슬람, 아바스 왕조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쵸? 자, 옳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기억, 시아파의 지원을 받았다. 받았었나요? 그렇죠, 여러분. 시아파뿐만이 아니라 이제 비아랍인 계열의 도움으로 건국된 나라입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 바그다드의 도읍을 두었다. 맞는 설명이죠, 여러분. 중심지가 나왔네요. 니은 맞고요. 디귿, 술탄의 친위부대인 예니체리를 운용하였다. 예니체리 어디? 오스만 제국 아니죠. 리을, 사산 왕조 페르시아와 이집트를 정복하였다. 대립의 측면에서 나왔네요. 어디죠? 정통 칼리프 시대. 정답은 기억 니은 1번입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선생님이 정리한 지도자, 중심지, 그리고 어디와 대립했는가. 요 세 개만 아셔도 대부분의 문제는 풀립니다. 이해 가시죠? 내용 꼼꼼하게 정리해두세요. 다음 문제 보실게요. 4번. 다음 가상의 편지에 나오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죠. 신의 이름으로 친애하는 교황 우르바누스 2세께 누군가요, 여러분? 자, 유럽에서, 중세 유럽에서 공회를 연 이후에 적과 땅이 흐르는 그곳으로 가자라고 외쳤던 교황이죠. 누가 보냈죠? 비잔티움의 황제가. 비잔티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글이면 당연히 여러분 뭐 생각나셔야죠?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 떠오르셨으면 다음에 뭐 떠오르셔야 돼요? 누가 쳐들어왔을까요? 셀주크 티르크가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면서 벌어진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 확인해 볼게요. 우리는 가의 침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비잔티움 입장에서의 침략이니까 셀주크 티르크가 맞네요. 더 보실게요. 가는 중앙아시아에서 일어난 유목민족으로 튀르크족의 한 분파며 신을 믿지 않는 이교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셀주크 티르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실게요. 1번, 당과의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자, 탈라스 전투 나오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셔야 된다고요? 아바스 왕조, 그쵸? 아니고요. 2번, 이베리아 반도로 진출하여 서고토 왕국을 멸망시켰다. 이베리아 반도 진출이 나오면 바로 우마이야 왕조를 떠올리셔야 되죠. 아니고요. 3번, 군관구제와 둔전병제를 실시하여 군사를 강화했다. 이슬람 왕국에 대한 설명도 아니네요, 여러분. 비잔티움 제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니고요. 4번,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칼리프로부터 술탄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셀주크 티르크는 중심지는 많이 변동을 하는데 요 문구가 나온다고 했죠. 요거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술탄 정교 분리 시기 셀주크 티르크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정답 4번이네요. 5번,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했대요. 어딜까요? 오스만 제국에 대한 설명이죠. 이스탄불을 개칭하고 수도로 삼았다. 아니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셀주크 티르크까지 여러분 문제 풀어보셨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5번입니다. 지도는 어느 종교의 신도가 많은 지역을 표시한 것이다. 이 종교가 가에서 막 각 지역으로 확산된 계기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좀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꼼꼼하게 한번 보실게요. 어떤 종교인지 일단 파악을 하시려면 이 색칠이 되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퍼져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믿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디가 지금 믿고 있어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반도가 믿고 있죠. 어느 종교일까요? 이슬람교죠. 자, 이슬람 상인들이 이 지역으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근처로 항해를 많이 하니까 이 상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이 지역이 이슬람교로 많이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한번 골라보시면 되는 문제죠. 천천히 한번 보실게요. 가는 지금 북아프리카 지역과 요 이집트 지역까지 있네요. 북아프리카 지역 가에 대한 설명. 옴미아드 왕조의 영토 확장. 옴미아드가 뭐예요,
뭐예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신 친구들 있죠? 옴미아드 왕조는요, 이 왕조 우마이야 왕조의 예전 이름입니다. 우마이야 왕조의 영토 확장 내용이 맞죠 여러분? 북아프리카 지역과 이 이베리아 반도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맞고요. 2번 나는 정통 칼리프 시대의 대외 팽창이다. 맞죠 여러분? 자, 아라비아 반도의 근처인 사산조 페르시아 이집트까지 정복한 거 나에 대한 설명 맞고요. 3번 다는 탈라스 전투의 승리로 확장된 영토이다. 맞나 볼까요 여러분? 자, 다 맞네요 여러분. 지금 탈라스 전투로 확장된 영역 맞고요. 중앙아시아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4번 라는 아소카 왕의 정복활동. 정말 맥이 빠지네요 여러분. 아소카 왕은 어딥니까? 인도의 마우리아 왕조의 전성기 때의 왕이네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라도 틀리고요. 옳지 않은 거 정답 4번이죠. 자, 그 다음 문제 보실게요. 5번 만해 13세기 바닷길을 통한 상인들의 왕래로, 맞죠?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 이슬람 세력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지역. 맞는 설명이네요.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지도에서도요, 대략적으로 위치와 확장되는 영토를 표시를 해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6번 문제 풀어보시겠습니다. 밑줄 친 나라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중앙아시아 지역이 정치적으로 혼란해지자 그는요,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삼고,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 선생님 방금 정리해 주신 거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맞아요. 정리해 드린 거에 없습니다. 한번 볼게요. 수도로 삼고요. 이제 큰 나라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거를 했는데요. 핵심적인 힌트는 여기에 있죠. 칭기스칸을 본보기로 삼아 대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20만 대군을 이끌고 명을 정복하러 가던 도중 사망하였다. 요거 여러분 수능 특강에서도 보셨고 개정 교육과정에서 바뀐 교과서에도 비중 있게 실려 있는 부분입니다. 어딘가요? 티무르 제국이죠. 칭기스칸의 후예를 자처하는 티무르가 세운 티무르 제국입니다. 이 내용은요, 선생님이 이제 이 내용을 전체를 개관을 할 때 다뤄주지는 않았지만 티무르 제국은요, 단독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은 적어도 선생님이 지금 정리해드리는 내용이 선지로는 출제될 수 있습니다. 티무르 왕조가 사파비 왕조보다 비중이 더 높은 건 아시죠? 티무르 왕조 한번 내용 정리해 보시면요, 티무르가 세웠고요. 수도는 사마르칸트입니다. 사마르칸트. 자, 이 시기에 이제 이슬람에서는 어느 국가가 있었냐면 이 티무르 제국이 있던 시기에 오스만 제국이 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과 대립했어요. 오스만 제국과 대립했고요. 이 전투가 앙카라 전투입니다. 앙카라 전투에서 어디가 이겼을까요? 티무르 제국이 승리하게 됩니다. 자, 3번 보시면 언제 멸망했냐면 우즈베크족, 우즈베크인들이 왔을 때 멸망합니다. 요 내용을 이제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여러분 든든하실 거예요. 요런 내용 나오셔도 당황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요 내용 보시고 선지 한번 골라 보실게요. 1번, 페르시아 제국의 도로망을 왜 살펴볼까요? 그쵸? 페르시아 제국의 도로망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아니고요. 티무르 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답이 쉽네요. 이렇게 좀 새로운 주제가 만약에라도 여러분 수능에서 출제가 된다면요, 결코 어렵게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안 나왔던 주제 중에서 어떤 것이 중요성을 이제 확인을 받고 출제가 된다면 딱 보시고서도 간단한 키워드 혹은 선지가 간단한 키워드로 구성이 되어 있으셔서 고르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선지 더 볼게요. 3번, 무굴 제국의 문화적 특징, 인도에 대한 설명이고요. 아닙니다. 4번, 사파비 왕조의 종교 정책을 알아본다. 아니죠, 여러분. 사파비 왕조도 티무르 제국과 같이 오스만 제국이 있을 때 이제 존재했던 왕조예요. 티무르 제국이 있었을 때 동시에 존재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티무르 제국 멸망한 이후에 사파비 왕조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5번, 오스만 제국의 술탄 칼리프제를 파악한다. 티무르 제국에 대한 이야기죠. 아니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사파비 왕조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사파비 왕조. 자, 사파비 왕조는요, 알리의 혈통임을 주장하는 이스마일 1세가 건국합니다. 이스마일 1세가 건국을 하고요. 수도를요, 전성기를 뜻해요. 전성기의 수도가 이스파한이라는 곳입니다. 이스파한을 수도로 삼고요.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이제 그림으로, 아름다운 그림으로 실려 있는 곳이죠. 당연히 여러분, 이 이스마일 1세가 뭐라고요? 알리의 혈통을 주장했다고 했죠. 여기 종교가 중요합니다. 종교 뭘까요? 바로 시아파죠. 시아파의 이슬람을 국교로 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른 종교인들은, 종교를 가진 민족들은 다른 곳으로 많이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사파비 왕조나 티무르 제국 같은 경우에는 단독 문제 출제될 가능성은 적어요. 오스만 제국과 같은 시기에, 오스만 제국이 존재하던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오스만 제국이 단독 문제로 나올 경우에 선지로 하나 정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정리해준 내용 정도만 봐도 충분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7번이에요. 자, 밑줄 친 우리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볼게요. 그대가 교황과 에스파냐의 연합 함대를 격파했다니 정말 대단하군. 선생님 말씀드렸죠. 교황과 에스파냐의 연합 함대를요, 격파한 나라는 한 나라죠. 오스만 제국입니다. 근데 격파를 하기도 했고 못했기도 했어요. 무슨 말인지는 저번에 정리를 해드렸죠. 자, 에스파냐 연합 함대를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연합 함대를 오스만 제국이 격파를 하기도 하고 격파를 못하기도 했습니다. 전투가 틀려요. 근데 그렇게는 나오지가 않으니까, 전투명으로 주진 않으니까. 구분하시면 격파를 했을 때는 술레이만 대제 때 프레베자 전투. 프레베자 전투에서는 격파를 했고요. 이거 여러분들 계속 헷갈리시는 거죠. 격파를 못했을 때는 언제입니까? 레판토 해전이죠. 레판토 해전에서는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전투의 내용이에요? 프레베자 전투. 당시에 승리했던 내용의 오스만 제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실은 왼쪽에 있는 것만 봐도 답은 아실 수 있어야 되죠. 하지만 모르셨다면 좀 더 읽어보실게요. 제안은 고맙소. 하지만 비천한 이교도였던 나를 해군 제독이 임명해준 우리나라의 은덕을 배반할 수 없다. 종교적 관용이 있는 나라죠. 그렇죠? 이교도였지만 차별 없이 등용하는 인두세만 내면 되는 나라, 바로 오스만 제국입니다. 종교나 신분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사람을 관직에 등용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죠. 오스만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보실게요. 1번입니다. 헝가리를 정복하고 빈을 포위 공격하였다. 맞는 내용입니다. 이거 선생님이 정리할 때 이제 없었는데요. 어디까지 정복을 했냐면요. 이 헝가리가 아주 핵심입니다. 오스만 제국 때 헝가리부터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에 이 헝가리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오스만 제국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헝가리면 오스만 제국. 이해하시죠? 자, 맞는 설명 1번이고요. 2번. 사산 왕조 페르시아와 이집트를 정복하였다. 이거 어느 시기라고요? 정통 칼리프 시기. 아니고요. 3번. 술탄직을 창설하여 새로 생겼죠. 술탄직이 바로 셀주크 튀르크 때입니다. 아니고요. 4번. 이베리아 반도까지 제국의 영토를 확장한 건 언제였죠? 이베리아 반도까지 바로 우마이야 왕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투르푸아티의 전투 생각하시면 되죠. 5번. 사마르칸트를 차지하고 동서무역의 중심지로 발전시켰다. 자, 이렇게 선지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마르칸트를 차지했다. 어디죠? 티무르 제국. 이해 가시죠, 여러분? 자, 7번 오스만 제국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중요한 내용, 헝가리.
자, 1번 선지 같은 거 굉장히 생소하시죠? 보통 예니체리나 뭐 이런 군사적 봉건제나 이런 게 많이 나와도 요 헝가리 정복 얘기 나오는 거 별로 없잖아요. 생소한 선지 정리하실 때 두시기 바랍니다. 분필을 떨어뜨렸어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자, 8번 보실게요. 다음은 가상자서전의 일부이다. 밑줄 친 친위 부대를 만든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고 있습니다. 친위 부대가 벌써 이미 문제 안에서 핵심 키워드로 제시가 되고 있네요. 자, 밑줄 부분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죠. 그들은 훈련과 교육을 통하여 우리를 이슬람교로 개종시켰다고 합니다. 또 뭐요? 술탄의 친위 부대로 배속하였다고 내용이 나오네요. 그쵸? 예니체리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게 맞는지 한번 위에 더 볼까요? 자, 그 당시 제복을 입은 점령 군인들이 베오그라드 시를 돌면서 크리스트교도 청소년들을 강제 징집했다고 합니다. 딱 맞네요. 예니체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어느 제국? 오스만 제국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시면 됩니다. 보실게요. 1번, 이란의 전통 위에 궁정문학이 발달하였다. 맞습니다. 이란의 전통 위에서 이런 유려한 궁정문학이 발달을 했고요. 2번, 농민에게 군역의 대가로 토지를 지급하였다. 군역의 대가로 토지를 지급한 거, 이런 거 뭔가요, 여러분? 중국사에선 균전제, 그리고 서양사에서는 비잔티움 제국의 둔전병제를 뜻합니다. 아니죠, 여러분. 옳지 않은 거 2번이죠. 3번, 술탄이 칼리프를 겸하여 정치와 종교를 지배하였다. 자, 오스만 제국에 대한 설명 맞죠? 정교 일치의 술탄 칼리프제 등장했고요. 4번, 비잔티움 양식을 도입한 이슬람 사원을 건립하였다. 여러분, 이거 어디에 대한 설명이죠? 바로 성소피아 성당, 대표적인 거로 성소피아 성당이 있죠. 자, 5번, 지방과 정복지를 통치하기 위해서 군사적 봉건제를 실시하였다. 맞는 설명이네요.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실게요. 9번, 다음 개혁 칙령이 반포된 배경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배경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오스만 왕조의 초기에는 쿠란의 빛나는 계율이나 제국의 법률이 늘 영광스러운 가운데 지켜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부터 중요하죠. 150년에 걸쳐 끊임없이 이어온 여러 가지 갖가지 분규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제국의 번영이 사라져서 힘없고 가난한 처지가 되어버렸다. 오스만 제국이 어려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훌륭한 통치에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죠? 오스만 제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새롭게 시행한 개혁, 탄지마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탄지마트. 오스만 제국 다음으로 많이 출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탄지마트에 대한 내용, 배경으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기억, 수에즈 운하의 개통. 이걸로 오스만 제국이 힘들어지지는 않았겠죠, 여러분? 니은, 청년 튀르크당의 결성은요, 탄지마트 이후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디귿, 영국과 러시아 등 서양 열강의 압박 있었고요. 아까 설명드렸죠. 리을, 제국 내 여러 민족의 독립운동 전개, 이집트나 그리스 같은 나라들 독립을 위해서 노력했고 실제로 그리스 독립을 했죠. 정답 디귿, 리을 5번입니다. 탄지마트의 배경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탄지마트는 그 과정까지, 헌법 이름까지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자, 10번입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앞의 문제와 여러분 사료가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요. 주어가 다르죠. 앞에서는 오스만 제국이라고 줬는데 여기는 우리나라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네요. 문제 난이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머릿속을 텅텅 비우시고 이걸 우리나라라고만 봤고 오스만 제국인지 모르는 상태라 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다시 한번 보세요. 사료를. 그럼 어때요? 쿠란이니까 이슬람이라는 거 이제 아실 거고요. 그 이외에는 오스만 제국이라는 거 알게 해주는 게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국가에서 이런 내용의 개혁을 시행한 게 바로 오스만 제국밖에 없으니까 오스만 제국인 거를 아시는 거죠. 자, 오스만 제국과 관련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거 한번 골라보실게요.
1번 나로드니키 활동을 조사한다. 이거 이전 시간에 했습니다. 나로드니키는 러시아에서 활동한 사람들이고요. 분화로드 운동을 주도했는데 황제가 진압을 하기도 했고 차르가 진압을 하기도 했고 러시아 농민들이 이거에 호응해주지 않았죠. 그래서 나중에 허무주의, 무정부주의로 빠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죠. 2번 탄지마트의 성격에 대해 알아본다. 쉽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와하브 운동의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와하브 운동은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국가에서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운동이고요. 초기 이슬람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아니죠. 4번 스와라지 스와데시 운동의 의미에 대해 조사한다. 이거 어느 나라와 관련이 있는 근대화 운동인가요? 인도죠. 인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죠. 5번 판보이쩌우가 주도한 근대운동의 성과를 알아본다. 어느 나라인가요? 베트남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니죠. 정답은 1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19강까지 모두 다 풀어보셨어요.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완강인 20강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